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자, 방구석 34일차. 자, 오늘은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 자, 이 굵직한 사건 두 개를 볼 건데, 뭐 여기 여러분 이미 다 선수들이니까 자, 빠르게 볼게요. 자, 갑신정변. 자, 갑신년에 일어난 정치적 쿠데타. 자, 연도 1884년. 배경은 민주세력. 자, 이모군란 결과 민주세력은 청을 끌고 왔고, 향후 친청 4대당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개화파들을 압박했고, 마침 자, 청하고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청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청일 전쟁 아니에요. 러일 전쟁 아니에요. 청푸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에 두었던 군인들을 뭔가 프랑스하고의 전쟁으로 베트남으로 끌고 가는 분위기 속에서 이때 이제 쿠데타 일으켰죠. 화정. 자, 우정국 축하식 파티 때 4대당 요인들 살해하고요. 자, 경우궁에서 2번이 뭘까요? 예. 자, 이 김옥균 사람 이름이군요. 자, 김옥균, 박영호, 홍영시, 서간봉 등을 중심으로 이들이 개화당 정부를 수립합니다. 여러분 경궁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창덕궁 안에 있는 이 왕실 사당이고, 일단 고종과 이 민씨를 왕비를 경궁으로 모셔놓고 이들이 새로운 개화당 정부 세우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들이 꿈꿨던 14개 개혁안, 14개조 개혁안을 발표하죠. 그러나 결국 이 청군의 개입으로 청군이 포위했고, 그래서 청군과 일본군이 여러분 전투가 일어났지만 일본군이 약세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 김옥균 등 주요 인물은 일본으로 망명하고, 김옥균은 10년 뒤 좀 이따 얘기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그해 1894년에 청나라로 갔다가 청에서 암살범에 의해서 죽게 되죠. 어쨌든 그들이 생각했던 개혁안, 여러분들 여기는 개혁안이 중요하다고했죠. 청에 대한 4대 폐지, 그리고 뭐 4번 이거는 뭘까요? 예, 바로 입헌군주제 수립, 그 다음에 뭐 인민평등권, 그 다음에 5번 지조법, 즉 조세개혁, 토지제도의 개혁이 아니다. 그냥 조세 또는 재정의 개혁. 그 다음에 재정기관을 호주로 일어난다. 그리고 정부가 두었던 해상공국은 없애라. 해상공국은 1883년에 정부가 보부상, 특혜기구 또는 보호상, 보호기구였는데 이걸 없애라. 그 다음에 기타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내각제 실시, 이런 근대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어쨌든 실패하고 결과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었던 조약은 한송조약이고, 청과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은 텐진조약이죠. 그리고 특히 이 텐진조약에서 조선에서 청일 양국군 철수, 만약 조선에 군대 다시 파병할 경우 상대국에게 미리 통보한다. 그래서 일본은 청과 동등한 조선에 대한 군대 파병권을 얻어냈고, 10년 뒤 이게 또 동학운동 당시 또 하나의 요인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어쨌든 역량, 다시 여러분 청, 10번 청의 내정 간섭은 더욱더 강화되고요. 우리 개화운동, 이때 개화란 여러분 갑신정변, 진보적 개화운동이 단절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전제군주제를 뭐로? 입헌군주로 바꾸려고 했던 정치개혁운동. 봉건적 신무제를 없애려고 했고요. 한 개는 뭐였다? 이런 개혁을 우리가 위로부터의 개혁이라 부르잖아요. 즉 민중의 지지가 없었고, 그리고 또한 개혁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의존적이었다. 그 다음에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토지개혁 얘기는 없었다. 물론 과부 얘기도 없었죠.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에 청이 너무 지나치게 남아 정치를 피자. 청이 러시아가 잘못 여기는 다시 청이 지나치게 내정 가습하자 조선 정부는 반천 친러 경향을 띄웠고요. 이미 갑신정변 일어나기 몇 달 전에 러시아와 국교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드디어 남하 정책을 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영국이 우리나라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거문도 사건 터졌고요. 이때 우리 난리도 아니죠, 여러분. 갑신정변으로 더욱더 청이 내정 가습했죠. 러시아는 또 남하 정책을 노골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 정부는 어쨌든 친러와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영국은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거문도 사건을 일으킬 때 너무 복잡해지자 좀 양식적인 지식인들, 즉 독일 영사 부들러, 그리고 지금 이 미국에 있었던 국비 유학생을 갔다가 결국 그는 좀 있다가 갑신정변으로 그의 동지들이 갑신여부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유교일준에게 더 이상 너에게 그런 자금을 줄 수 없다. 들어와라.
그랬을 때 6.27은 들어올 수 없었고요. 6.27은 그래서 해외 망명 생활을 좀 하면서 그때 6.27는 자, 뭘 생각했다? 중립국을 얘기하죠. 그래서 13번은 뭐 중립국 또는 자, 중립화론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거기 꼭 맞아 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중립화론을 얘기했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동학농민운동. 자, 연도는 1894년. 자, 배경은 그럼 이미 개항 이후에 농촌은 더욱더 힘들어졌고 자, 더더구나 자, 정부는 동학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동학은 포접제라는 동학의 교묘한 교단 조직을 통해서 점점 동학의 교세는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제일 먼저 1892년부터 1893년에 교조 신혼운동, 즉 우리의 교조, 체제후의 억울한 죄를 풀어다오. 즉 이거는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달라는 뜻이었고요. 1차 전라도 삼례, 자 2차 대표들이 서울에 가서 복합상소, 그리고 마지막 3차가 보훈집회였고요. 이 보훈집회에서 결국 그들은 정치적 사회적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1894년 가보년에 동학농민운동으로 가는 거죠. 자, 동학농민운동 제일 먼저 고부밀란, 자 그리고 자 황토현 전투, 그리고 전라도 거쳐서 자 전주를 점령했고요. 자 이때 정부는 깜짝 놀라서 두 가지 카드 썼잖아요. 한쪽에서는 청에게 도움 청했고 한쪽에서는 자 전주에서 동학군들과 만나서 니들이 원하는 게 뭐야? 타협을 하고 있었는데 자 청이 조선에 오면서 텐준조약 어기고 왔었죠. 그래서 일본도 오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생각지 못한 자 청일전쟁이 야기될 거고요. 자 동학군과 정부는 깜짝 놀라서 18번 어떻게 했다? 전조양했잖아요. 그리고 자 이제 패전개혁, 즉 잘못된 정치를 개혁해 주겠다는 패전개혁 12조를 자 건의했고 정부도 받아들였죠. 그래서 바로 전라도의 19번 되게 중요한 일종의 민정기관 농민자치기구 집강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1번은 자 이제 우리가 조선 문제 해결됐으니까 자 이제 나가다오. 너무 미안하지만 나가다오. 더더구나 일본은 우리가 부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 기회를 노렸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경복궁 20번 경복궁을 점령했고 그리고 1차 자 김홍집 내가 구성하고 1차 가보개혁을 시작하죠.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할 자 가보개혁 얘기가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또 서해안에서는 21번 청일전쟁 발발. 그래서 결국 자 정부 자 고종을 감금하고 일본의 내정 간섭이 너무 심해지자 동학운동 다시 일어나잖아요. 동학운동 자 재봉기. 자, 2차 봉기 또는 제4기라고도 불렀죠. 남접과 북접이 같이. 그래서 결국 논산에서 다시 일어났고 특히 마지막 전투 2번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됐고 전봉주는 자 순창에서 체포되면서 동학운동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학운동 너무 중요해요. 순서도 중요하고 자 이 다시 한번 여러분 동학운동의 관련 사료 다시 한번 꼭 여러분 사료집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때 자 이들이 주장했던 패전개혁안 다시 한번 보시고요. 뭐 너무 많은 내용이 있지만 특히 자 탄간오리 징벌, 행파한 부자들 벌줘라, 노비문서 수과, 자 온갖 천의차별 7종의 천의차별 개선, 그 다음에 자 25번 과부계가 허용이겠죠. 그리고 다시 가부제가 허용, 자 제가 등, 그 다음 무명의 잡세 폐지, 자 뭐 지벌타파 인재 등용, 그 토지의 평균 분작 등등등. 자 성격 동학운동은 반봉건, 그리고 29번 반외세 운동이었고요. 자 의의는 자 동학운동 개혁안 중에서 일부가 가보개혁에 영향을 줍니다. 일부예요. 그리고 남은 동학군들은 향후 의병운동으로 가게 되죠. 자 우리가 동학운동 같은 개혁을 뭐라고 해요? 자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하죠. 아직은 민권의식은 결여되었었다. 그래서 자 아래로부터 개혁. 그러나 이런 동학운동은 피지배층이 중심이 돼서 일어난 개혁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개혁이다. 자 그럼 이제 자 동학운동이 전개되고 있을 때 1차 가보개혁을 보셔야 되는데 자 아까 자 조선정부는 동학군들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들 얘기 들어주겠다. 전라도에는 집강소 두고 서울에는 교정청을 두죠. 그래서 이 교정청을 두고 개혁을 시도했지만 일본이 이 기선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자 경복궁에 들어와서 고종을 감금시키고 자 1차 김홍집 내각, 이 1차 김홍집 내각은 친일내각이었고요. 자 개혁을 시도하죠. 그래서 결국 자 1차 김홍집 내각 자 흥선대구를 허수아비를 안 치는데 흥선대구는 이거 여기 이용당하는 거 알게 되면서 좀 이따가 여러분 자 여기에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2번 초정부적 회의기구 궁극기무철 두죠. 그리고 여러분 정치 자 정부와 왕실 사무 분리. 그래서
자, 의정부에서는 정부만, 이런 정부 사무만, 그리고 국내부를 두죠. 왕실 사무, 왕실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고요. 자, 중국 연호 없애고 개국이란 연호 쓰게 했고요. 육조를 없애고 파라문 제도. 그리고 5번 그냥 뭐예요? 근대식 경찰제도, 그래서 경무청을 두었다 또는 경찰제도 두었다. 그 다음에 자 6번에 드디어 과거제 없애고요. 그리고 문무간의 차별 폐지.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한번 쭉 읽고 가세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경제 드디어 7번 탁지 아문에서 재정에 일어나. 그리고 왕실과 정부의 재정 분리. 그리고 다시 8번 은본이제 실시했고요. 조세 급납제 및 도량형의 통일. 여러분 은본이제는 자 화폐의 기본이 은이 되는 거고요. 조세 급납제란 모든 세금을 화폐로 내는 거죠. 그 다음에 1차 가보개혁에서 가장 빨리 이루어질 것은 신문제 폐지. 공사 노비제 완전 없애고 연자제 없애고 조은 금지, 과부제가 허용. 동학운동의 개혁안 중에서 일부가 반영됐다는 것은 바로 이 사회제도의 반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동학운동 여러분 이제 자 과정에서 일단 여러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얘는 2차 김홍지, 박용호 또한 서강범. 그래서 박용호 내각 또는 박용호 서강범 내각이 구성됐는데 이 10번에 박용호 서강범이 10년 전 갑신정부에 일으켰던 세력이었는데 이들이 2차 가보개혁 때 들어옵니다. 자, 군국기무처 없애고요. 이제 자 고종과 타협하죠. 그래서 고종이 독립서고문 발표하고 그리고 홍범 14조 반포합니다. 홍범 14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차 가보개혁 끝나고 2차 가보개혁 직전에 홍범 14조를 발표했다. 그래서 늘 홍범 14조 결과 2차 가보개혁이죠. 자, 일단 내각제. 그리고 파라문은 7부로 바뀌고 자, 지방지도 8도가 23부로. 그리고 자, 14번. 자, 볼까요? 재판소 설치. 재판소 이거보다 사법권과 행정권 분리. 드디어. 이 얘기는 지방간이 갖고 있었던 사법권이 없어지는 거죠. 훈련대, 시위대 두었지만 별로 의미 없습니다. 거의 쇼였죠. 그 다음에 경제사회교육, 자, 이런 거 넘어가도 되고요. 자, 어쨌든, 자, 이 아몬이 7부가 됐으니까 탁지아몬은 탁지부가 된 거고요. 이런 거 넘어가도 되고요. 자, 회계원, 내장원, 이 내장원만 기억해 주세요. 자, 1차 가보개혁 때 국내부가 있었고, 2차 가보개혁 때 고종이 개입하면서 왕실이 따로 재적을 담당할 수 있는 자, 이 내장원 설치를 요구해서 국내부 안에 내장원을 두게 되면서 다시 자, 이 재정에 일어나는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때 고종은 자, 교육 입국조서 반표하고 자, 이제 정부가 한성 사범학교를 세우고 이제 정부가 세운 여러분 이런 공립학교들 또는 관립학교들 같은 말이죠. 이런 게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자, 16번 들어가면 자, 16번 뭐예요? 자, 이제 자, 을미사변으로 자, 이 을미사변으로 자, 이 친러 세력 이건 뭐냐면 중간 얘기가 생략됐는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지만 좀 있다가 시모노 새끼조약으로 자, 친러 내각이 구성됐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일본은 이 친러화되고 있는 자, 민씨 세력을 자, 민씨를 죽이는 바로 을미사변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제4차 김홍지 내각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때 자 을미의병, 자 아가파천 이런 게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은 또 을미개혁은 중단되게 되는데 자 을미개혁 제3차 개혁인 을미개혁은 건양이라는 연호. 그 다음에 자 18번 자 이때 자 군사제도와 관계되어서 자 중앙에 친위대 그리고 진위대 두었고요. 자 어쨌든 친위대 그리고 사회교육 19번에 단발령 그리고 자 우편제도 다시 실시했죠. 자, 갑진정변 때 중단된 거를 다시 실시했고요. 자, 이제 지서경을 통해서 종두법을 실시했고, 그리고 20번은 그러면 소학교령. 일단은 2차 가보개혁 때, 자, 가보개혁 때 우리가 1895년에 2차 가보개혁 때 교육이 국조서 발표되면서 소학교 관제가 발표됐고요. 그 다음에 을미개혁 때 소학교령이 발표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좀 많은 얘기가 있었네요. 자, 갑신정변, 동학노민운동, 그리고 자 가보개혁 1차와 2차 구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 이 가보개혁과 을미개혁 다시 정확히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자 요 오늘 공부한 내용은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인 거 아시죠? 너무 많은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1894년 갑오년 사건, 동학운동, 자 가보개혁
확실하게 잡고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주무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안녕.